안녕하세요. 회dom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. 간만에 날씨가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저도 그 청소도 좀 하고 밀린 빨래도 좀 하고 이렇게 남은 시간에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그 라인 그 테스트 하는 방법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수분이 좀 묻어 있는 라인에 이렇게 그때 이제 라인을 당겨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, 그 필드 말고 이제 가까운 곳에서 그냥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이런 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이렇게 부드러운 곳 있죠. 거칠거칠한 곳 말고 이렇게 망처럼 부드러운 곳에 목줄을 달고 이제 바늘을 묶어서 목줄을 이렇게 바늘 딱 걸면 되겠죠. 걸어가지고 목줄을 예를 가지고 원줄이 3호라고 하면 목줄은 한 1.5호나 1.75 정도 달아가지고 도래를 달고, 그럼 원줄을 달고 한 15m에서 한 20m 정도 거리를 두고 조금 이렇게 저거 탄성이 있는 막대 같은 거 있잖아요. 탄성이 있는 막대로 쭉 지그시 당겨 보는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뭐 이것도 그날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팁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, 내 지인이 같이 낚시하는 지인이 이 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, 낚시하는 도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궁금하잖아요. 줄이 또 어떤 줄인지. 그러면은 그 지인분께 어차피 철수할 때 줄을 한 10m 또는 한 15m 정도 끊거든요. 자기가 낚시를 이제 근거리에 여에 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끊습니다. 근데 습관적으로 쓸리질 않아도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 여유줄을 조금만 좀 얻어갈 수 없냐라고 물어보고, 그 줄을 좀 얻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당겨보고 또 이게 한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좀 만져보고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한 뒤에 또 그 줄을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이중 지출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방법도 또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,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카메라를 킨 겁니다. 뭐 제가 낚시 용품을 파면서 가장 가슴 아픈 내용이 뭐냐면, 이제 낚시 용품을 이제 입문하신다고 해서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씩 이렇게 사가지고 가시면 낚시를 한 조금 해보고 다시 용품을 다 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. 중고로 좀 팔아달라고. 특히 뭐 닐하고 낚시대는 중고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팔아줄 수 있냐고, 내랑 안 맞는 것 같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쓰는 이제 좀 이렇게 비싼 낚싯대는 아니죠. 제가 쓰는 낚싯대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소정의 대여료를 받고 대여를 해줍니다.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출조를 나가 보시고 내랑 이 취미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완벽한 구성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게 돈을 아끼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대여한다고 이거 홍보하려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제 큰 낚시점에는 그렇게 신분증하고 소정의 금액을 주면은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,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행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, 어, 처음에 우리가 한 달에 한 20번 정도 이렇게 입문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. 구매하러 오시는데, 한 많게는 10분, 좀 적게는 한 7분 정도가 중고로 다시 이렇게 판매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.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은, 사실 울산에는 좀 열악하죠. 방파제에서 낚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첫째는 좀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위험한 것 같다. 그리고 그날 혹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. 입문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. 발판도 안 좋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러면 고생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 원인이 있고,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채비를 할 줄 모르니까 채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식이 크게 없다 보니까는 너무 채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그렇다 보니까는 이건 채비하다 시간 다 보내고 오시니까 이건 내랑 안 맞는 것 같다.
그 두 번째 또 이유가 되고, 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게 취합적인 거죠. 취합해 보면은 모든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, 생각보다 고기도 많이 없고, 그래서 내랑은 안 맞는 것 같다. 이게 총 취합적인 내용인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첫째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지인들, 낚시를 하시는 지인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따라가서, 내가 용품을 사는 것보다는 같이 따라가서 옆에 하는 걸 보고, 이제 옆에 떨어지는 것도 약간 강습을 좀 듣고,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이게 내랑 취미가 맞다 안 맞다 이걸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, 만약에 지인이 없고 내 혼자 입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큰 낚시점, 좀 대형 낚시점에 가면은 이제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몇 군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,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이게 대여하는 낚시 그 용품들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딱 진열해 놓은 집도 있고, 그런 데 가서 뭐 한 1, 2만 원이라도 드리더라도 이렇게 대여를 해서 가서 한번 던져보는 거. 그러니까 미끼를 달아서 던져보는 것보다는 낚시라는 행위를 한번 해보는 거, 이래저래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고 또 이제 이게 정말 내랑 맞다, 해보니까 재밌다라고 느끼면은 그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.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돈을 좀 들여가지고 낚시 용품을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건 없어요. 한 20번이 오신, 여름에는 좀 더 많이 오시거든요. 여름에는 뭐 한 30분까지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, 약 한 20분 기준에서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다시 이제 내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시니까, 저는 괜찮은데, 저는 이미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괜찮은데, 이렇게 솔직히 20만 원, 30만 원도 큰 돈이거든요. 이걸 다시 반값에 팔아야 된다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. 가슴 아프죠. 그래서 진작에 이제 주위의 지인들이라든지 그런 걸 알았으면은 그분도 그렇게 했을 건데 마음이 앞선 거예요. 일단은 TV에 보니까 뭐 요즘 이제 TV에 보면 도시어부라든지 이런 낚시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. 그래도 뭐라도 나오지 않습니까? 사실 거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뭐 편집도 있을 거고 뭐 또 여러 번 가잖아요. 낚시 고기를 낚기 위해서. 근데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고기가 아니거든요. 이제 대상을 하는 게 또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상 해보니까 완전 뭐 참 삶의 체험 현장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주위에 있는 지인들 낚시하시는 거 한 번 정도는 따라가 보고 이 취미가 내랑 맞겠다 이런 걸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, 두 번째는 이제 큰 낚시점에 가셔가지고 대여 낚싯대가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다고 하면은 또 그런 거를 들고 나가서 그 행위라도 한번 해보고 낚시라도 해보고, 아니면 밑밥보다는 미끼만 사가지고 와서 꽂아서 한번 던져보고 이렇게 경험한 뒤에 입문을 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거는 뭐 정답도 없고요.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, 낚시란 취미가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생활 낚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고등어라든지 학꽁치라든지 뭐 이런 생활 낚시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필요한 거고,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공부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말씀이 조금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,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글도 조금 보시고, 그리고 남들이 그 댓글 있잖아요. 안전에 대한 그런 댓글도 그런 노하우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시고, 이 취미가 어떤 취미라는 거를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낚시란 취미를 입문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
겁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요. 낚시란 취미가 돈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, 될 수 있으면은 그 큰 낚시점에 가셔가지고 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고, 아니면 또 지인들한테 가셔가지고 너 낚시 가는 거 따라가고 싶다, 가서 네 낚싯대도 한번 만져보고 또 한번 이렇게 던져도 한번 보자, 옆에 구경을 좀 할게 라고 해서 한번 체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체험 속에서도 친구에 대한, 지인에 대한 그런 이제 노하우도 조금 들을 수도 있고, 또 구매할 때 어떤 거를 사면 된다라는 이런 또 방법도 알려줍니다.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, 아무것도 장비가 없고 소품이 없는 분들은 그런 방법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매해서 가셔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조금 공부를 좀 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고, 잘 알아보고 나서 입문을 하십시오. 처음에 용품 사시는 분들이 보면은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저것저것 막 사다 보면은 결국 살 필요도 없는 거를 또 구매하게 되고, 또 이게 돈도 이중지출을 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입문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정보를 안 뒤에, 공부를 좀 한 뒤에 입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혹시 지인도 없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매장에, 가까운 매장에, 큰 매장에 가셔가지고 대여를 받아가지고 한번 써보시고 그렇게 입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또 가족들과 또 맛있는 음식도 좀 드시고 또 미뤄두었던 청소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. 하나, 둘, 셋.